근데 일단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여기 참여했던 저희 관계자분들 잠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국립환경부에 저기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이라는 데서 이 조사를 주관을 했는데요. 이 주관 부서가 이제 환경보건연구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오늘 참석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도 과장님이십니다. 예, 저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고대병원에 있는 최재욱 교수라고 합니다. 예전에 아마 처음 작년 7월 달인데 일단 설명회 때 인사드리고 또 중간중간 아마 얼굴도 뵙고 그런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주민 당연히 검진했던 결과를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이 결과를 낼 수 있게 될 때까지 사실은 여기 계신 이 옥계면에 계신 주민 여러분하고 또 어르신분들이 검진에 다 참여해 주셔서 또 검진이라는 게 귀찮은 일이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와서 뭐 폐기능 검사할 때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몇 번씩이나 하고 그러셔서 힘드셨을 텐데 그런데 다 적극 참여해 주셔서 이 오늘 결과를 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고 고생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강진단을 병원에 가서 다 아마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검진이라는 것이 건강진단을 받게 되면은 개인별로 한 분 한 분씩 다 모셔서 다 설명을 다 이렇게 한 분씩 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개인에 대한 검진이 아니고 정부에서 하는 검진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소상하게 자세하게 한 분씩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검진의 전체 결과를 말씀드리게 된 거를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마 검진 결과는 아마 개인별로 다 저희가 등기 우편으로 그 결과에 대한 분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받아보신 분 대부분 다 받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게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중간에 없어지면 안 돼서 저희가 다 등기로 보냈거든요. 등기를 보내다 보니까 집에 댁에 아무도 없으면 반송이 되거나 다시 또 찾아가면서 오히려 좀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 혹시 못 받으셨다면 연락을 주시면 다 확인해서 우체국에 얘기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 다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먼지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동해시의 그 대조 지역 보다 크게 높거나 낮거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먼지 중에 중금속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다시 별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봤습니다. 뭐 크롬, 카드뮴 이게 다 중금속입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고요. 그런 중금속 이 성분이 아까 이게 동해시의 대조 지역 대비했을 때 역시 뭐 조금 높았지만 이 정도는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뭐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단위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 현미경을 찾아야 될 정도로 아주 미세한 농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도 차이 봤을 때 크게 높지 않았고요. 카드뮴 역시 대조 지역 대비해서 전체 평균 지역으로 봐도 평균으로도 낮고 큰 차이가 없었고요. 수은도 보면 뭐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수은 농도도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납도 대조 지역 동해시 시내 대비해서가 더 높거나 낮거나 뭐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비소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이산화규소는 돌가루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돌가루거든요. 돌가루의 성분인데 이산화규소는 대조 지역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조금씩은 높은 양상을 보였고요. 아마도 이는 이 공장하고 광산하고 기타 이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긴 먼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긴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서 공기 중에 그런 물질들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했습니다. 그걸 뭐 이런 식으로 탄화수소류 검사라고 합니다. 배기가스에 대한 성분들이 굴뚝에서 나오는 거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나 그런 부분을 봤더니 총 영역대로 크게 뭐 10몇 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대조 지역 대비해서 좀 차이가 나게 좀 높게 나온 내용들입니다. 파이렌 뭐 이런 거 대부분 다 전체적으로 높지는 않았지만 일부 몇 항목에서는 이 탄화수소류가 좀 대조 지역 시내보다 높았다. 이런 부분은 어쨌든 높았던 것 나온 그대로를 해석하자면 이 부분이
소속노선 아니면 자동차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계획가스는 그런 데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 통계로 사망 자료나 질병이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전체 암입니다. 근데 여기 자료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 대비해서 5개 지역이 암으로 인해 사망하시는 분이 많을까 높을까 그냥 차이가 없을까. 근데 그걸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전체 모든 종류에 가리지 않고 어떤 암이라도 암을 봤더니 전국 대비 혹은 강원 대비 평균에서 감염 지역이 높거나 낮거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폐라든지 기관지 암만 따로 빼서 폐암하고 기관지 암만 따로 봤을 때도 전국이라든지 강원 평균 대비했을 때 큰 차이. 강릉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 대비했을 때 5.7배가 사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침폐증으로. 강원하고 강릉하고 봤을 때는 이제 큰 차이는 없었는데 이런 차이를 좀 전국 대비 평균했을 때는 있는데 이런 거는 잘 알다시피 전국에 있는 석탄 광산이 한 400여 개 있는데 그 400개 중에 거의 200개 한 반 이상이 다 반 정도가 여기 강원도에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탄광이 많으니까 여기서 일하신 분도 많고 일하신 분이 많으니까 진폐증을 진단받을 확률도 당연히 높겠죠. 그게 제일 큰 원인일 거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사를 한 이유는 그런 직업으로 인해서 내가 광산에서 일한 거로 인해서 진폐증 걸리는 걸 플러스 그거 이외에 혹시 일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진폐증이 걸릴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그런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좀 체크해 보려고 조사를 한 거고요. 이거 갖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진폐증에 대한 부분 여전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건강진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은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 광산과에 관련해서 그런 증상들이 좀 더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진폐 최종적으로 진폐 환자 진단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폐 환자 저희 진단한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엑스레이하고 그다음에 CT 검사하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물론 CT 검사 다 하신 건 아니고요. 네, 폐기능 검사하고 엑스레이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신 분 중에서 정밀 검사할 분들은 이제 CT 검사까지 했는데 CT 검사 판정하고 최종적으로 진단 내린 것도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진폐만 전문으로 보는 서울에 계신 의사 선생님이 세 분이 이렇게 세 분이 다 일치한 경우에 진폐증으로 했고 그 세 분 중에 차이가 있어서 나는 진폐라고 봤는데 1이라는 의사는 좀 약간 이 정도 애매해서 아닌 것 같다는데 애매한 부분은 진폐의증으로 판정했습니다. 진폐증하고 진폐의증의 차이는 의심된다 할 때 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증은 지금은 확실하게 진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의증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 걸 진폐의증으로 판단했고요. 아마 진폐의증으로 저희 검진 결과표를 받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추적 관찰하고 조사할 그런 이제 대상자로 아마 연락이 또 계속 갈 겁니다. 어찌됐건 최종적으로 진폐로 진단 받으신 분은 복개면 지역에서 총 9분입니다. 9분 중에 여자 1분이 계셨고 남자 8분이셨고요. 나이별로는 80세 이상이 3분이 있었고요. 이런 나이별 차이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 9분 중에서 과거에 탄광이나 광산에서 일을 하셨던 분이 6분이고요. 3분은 탄광이나 이런 광산에서 일했던 그 직업력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3분에 대해서 나머지 분들 다 포함해서 저 정밀하게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 치료가 치료하고 이제 그런 조치를 밟을 거고요. 숨이 많이 차고 말입니다. 가래가 많이 나오면 그 진폐증하고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진폐가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살 증상이 없다가 좀 진행이 되면 천식 증상하고 동반이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 폐기능 검사에 나온 것처럼 폐기능 장애를 다 유발해서 숨차고 가래 나오고 폐렴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광산장을 약 한 30년 했습니다. 했는데 동해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받은데 진폐기를 만날 정상이라고 나오고 지금 내가 그 교육 받은 거는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지금 7번을 받았습니다. 근데 진폐기는 정상으로 나오고 요번에 받은 게 심장도 장애 이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장애는 그 진폐기하고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숨이 차고 일도 못하고 요즘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하천병원에 가서 정밀검사 새로 받았습니다. 새로 싹 다 받아가지고 동해병원 그 과장님인데 갖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 차드에다가 그 영어로 써놔요. 저는 모르니까 거기다 영어로 써서 올립시다. 그리고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심장도 이 장애가 이 진폐증하고 무슨 이 관련이 있지 않나? 심전도. 심전도 장애. 예. 심전도 장애는 여기 심장의 검사에서 나타나는 검사 소견이고요. 심전도 그러니까 심장 기능을 이제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평가하는 건데 이 심전도 장애는 진폐증의 초기 진폐증하고는 우선적으로 관련이 없고요. 다만 진폐증이 아주 오래 지속되면 합병증으로 심장이 나빠질 수는 있지만 진폐증이 엑스레이나 CT에서 진폐증이 없는데 심장만 먼저 나빠졌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별개 질환 같고요. 심장이 나쁜 거는요. 올해 6월부터 이제 지금 그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신 분들하고 진폐 판정 받으신 분들 또 그다음에 장면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사후 관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다시 검사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또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교육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강릉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가장 잘 관리를 할 수 있고 한 그 병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이제 관리를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한 6월부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하고 이제 앞으로도 그런 것 또 하나는 지금 아프시다고 하신 분들은 저기 그 강원대학교에 그 호흡기계 그 환경보건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시고 하면은 앞으로 이제 계속 그런 관리하고 관계돼서는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올 6월부터는 또 다시 관리하는 거가 있다는 거를 미리 이제 알아주시고 나중에라도 지속적으로 건강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합니다.